안녕하십니까. 라온 논문 아카데미의 이지현입니다. 여기 오타 죄송합니다.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자들께서 AI를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AI로 논문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론의 역할 및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지 전체적인 그런 논문의 아웃라인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서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서론은 본인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압축 제시라고 했습니다. 연구 주제의 광범위한 배경을 핵심 위주로 압축해서 제시를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은 여러분들 주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압축해서 연구 방법까지 들어가고 연구 목적, 이론, 핵심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배경 압축 제시를 하는 곳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맥락화입니다. 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즉 서론의 문제가 나오겠죠. 왜 이러한 주제를 논문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제기를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의 갭입니다. 즉 공백을 규명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와 미해결 과제, 이게 이제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백히 하여 연구 위치를 선정해서 제시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RQ 및 기여 선언입니다. RQ, 연구 질문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해서 결론에 도출을 하는 거겠죠. 그 질문을 또 언급을 하고요. 연구의 목적이죠. 그리고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를 명시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시고 서론을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은 서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서론을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독자의 중요성 및 심사 포인트를 보면 서론에 대한 심사 포인트입니다. 석사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제 초급 분들은 다 모르시겠고, 이제 뭐 박사나 그런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심사위원이 석사는 3분이고요. 박사는 5분의 박사 교수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논문이 이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졸업을 시키시죠. 그래서 심사 포인트를 보면 독자의 관심과 범위에 대해서 타당한지 심사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 토대 제공입니다. 자, 본론에서 전개될 주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핵심 용어의 정의, 범주, 이론적 배경 등 재현 가능한 토대를 제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십니다. 그다음에 심사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저널 또는 학회 심사위원이 연구의 적합성, 피트와 규명성 등을 판단하는 최초의 인상 형성 구간입니다. 서론이. 그다음에 그 연구의 적합한지 이 주제가 서론에서 잘 작성해서 이 주제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흔한 실수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논문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호한 애매한 표현이 가장 나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표현은 이제 될 수 있도록 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그런 어떠한 역사 나열이나 장황한 또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를 쓰셔야지 장황하게 이제 써서 뭐 이러한 연구가 없다 이렇게 단순 주장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 주장을 언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서론에서부터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교수님들은 맨 처음에 묵체를 보고, 아니, 초록을 보고요. 묵체를 보고 서론을 봅니다. 그리고 서론이 미약하면 아예 D를 안 보십니다. 예, 제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론이 가장 논문에서 다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특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적합성, 주제에 맞게 서론을 작성했는지 이 두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핵심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단계의 흐름인데요. 배경, 문제의 정의를 하고요. 연구 공백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질문 및 가설을 언급하고 기여, 이 주제가 학문적으로 본인의 전공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 실무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5개의 구성 요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잘 정리해서 이 5가지 요소를 꼭 서론을 작성할 때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배경을 먼저 보면 다들 아시겠죠? 최근 동향, 이론적 배경을 넣는답시고 오래된 중요한 연구지만 너무 오래된 연구를 넣으셨다면 그것은 탈락됩니다. 이미 지나간 연구인데 넣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래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쓰는 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최근 자료를 활용해서 핵심 정리를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문제를 정의합니다.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시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 공백에 대해서, 갭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기존 연구의 한계, 불일치, 미검증 영역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 질문 또는 가설입니다. 검증 가능한 질문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I 활용 서론 작성 5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헌 탐색입니다. 문헌 탐색. 두 번째 단계는 배경 정리. 세 번째는 공백 규명. 5번째는 RQ 정제. 5번째는 초안 작성. 단락 구조 설계 및 근거 배치를 하시고요. AI 기반 텍스트 생성 및 검증을 합니다. 자, RQ 정체는 연구 질문의 구체화 및 측정, 즉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고요. 검증이 되는지. 자, 공백 규정은 기존 연구의 한계와 불일치, 갭이죠. 를 추출하면 됩니다. 배경 정리는 핵심 정의 및 범위 한정, 그 다음에 이론 방법론 흐름을 이제 웹핑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헌 탐색 전략과 프롬프트입니다. 좋은 서론은 양질의 문헌, 즉 양질의 문헌이 무엇일까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료고 또 최근 자료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질의 문헌에서 시작이 됩니다. 좋은 서론은 무작위 검색이 아닌 구조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쿠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이러한 사이트도 좋지만 구글이나 구글 스칼라 또는 리스, 요즘에는 AI에서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주죠. 저는 젠스파크나 또는 라이너 AI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젠스파크는 실제 존재하는 그런 참고 문헌을 제시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해봐서 좀 알고요. 키워드 확장, 동의어, 상위, 하위 개념, 관련 용어를 브레인스토밍하여 이제 검색망을 확대합니다. 탐색할 때.
서베이 논문을 우선적으로 또 확인하고요. 최근 3년에서 5년입니다. 증거표를 또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논문은 표로 정리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좋아하십니다. 저자, 연도, 데이터, 방법, 결과, 한계를 구조화하여 비교 분석 토대를 이제 마련해 줍니다. 최신 서베이 요약 및 구조화입니다. 핵심 리뷰 논문을 빠르게 소화하고 비교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봅시다. 자, 주제에 대한 최근 3년 서베이 메타 분석 5편을 요약하고 각 논문별 데이터, 방법, 핵심 결과, 한계를 표로 정리해줘. DOI를 포함해서 출처를 명시해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DOI 포함해서 출처를 명시해줘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면 AI에서 더 정확한 참고 문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 스프레드 매핑입니다. 스프림 매핑. 서로 다른 키워드 간의 연결고리와 주요 흐름 파악입니다. 키워드 A와 키워드 B를 결합했을 때 잘 들어주세요. 등장하는 주요 연구 스프림 3가지를 제시하고 각 스프림을 대표하는 핵심 논문 2편씩을 연결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다른 키워드와 연결고리에서 주요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프롬프트를 제시한 것을 활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 찾을 때 오늘의 핵심이에요. DOI를 포함해서 출처를 명시해줘. 이렇게 하면 아주 정확한 참고 문헌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참고 문헌을 찾을 때 관련된 참고 문헌을 실존에 있는 참고 문헌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링크를 달아줘. 이렇게 했더니 아주 정확한 참고 문헌을 제시해줬습니다. 네, 링크를 달아줘. 그 DOI를 포함해서 출처를 명시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링크를 달아줘. 이렇게 해도 정확한 문헌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에서 프롬프트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배경 정리, 구조와 톤입니다. 독자가 연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핵심 정리를 정의하고 이론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개념 정의 및 범위 한정입니다. 모호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모호한 용어를 피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작동적 정의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 및 방법론 계보 매핑입니다. 주요 이론의 흐름과 방법론을 발전 과정을 도식화하여 연구의 뿌리를 증명합니다. 서론에서요.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주요 이론의 흐름과 방법론을 제시해서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해도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그 다음에 최소 필요 배경 유지를 합니다. 단순 지식 나열을 지향하고 문제를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배경 지향하고 단순 지식을 하지 말고요. 쉽게 말하면 꼭 필요한 배경 지식만 남기고 과감히 삭제를 합니다. 즉 배경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는 내 연구의 필요성을 빌드업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빌드업.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I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배경 섹션 개요 및 토픽 센텐스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에서 구체적인 주제로 좁혀가는 깔때기 구조 설계 요청입니다. 요청을 할 때 쓰는 이제 프롬프트예요. 아래 키워드 A와 B 핵심 논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배경 섹션 개요와 단락별 토픽 문장을 작성해줘. 논리와 전개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좁혀가고 과장된 표현은 배제해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직 AI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비슷한 아웃라인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어, 배제해줘 이렇게 쓰고, 어, 그런데 각주는 꼭 달아줘 이렇게 명시를 해야 어, 각주를 제시를 해줍니다. AI는 정확한 프롬프트를 제시하지 않으면 각주, 만약에 그냥 이런 표현을 배제해줘서 작성해줘 이렇게만 명령어를 넣으면 각주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사용자가 사용자가 각주를 제시해줘 이 말을 안 넣었기 때문에 AI는 그걸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명령어 프롬프트에 작성을 해주셔야지 AI가 인식을 하고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배 규명 및 RQ 정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번 자세하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RQ, 명확한 공백에서 시작하여 이를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질문 RQ로 완성이 됩니다. 공백 규명, 반복되는 한계, 범위의 그리고 데이터 편향, 재현성 문제 등 기존 연구를 결핍 식별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결핍하고 또 이제 식별하죠. 공백은. 그 다음에 RQ 정제, 구체적인 측정 가능, 달성 가능의 질문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RQ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지 않으면,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들죠. 서론에서 이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RQ여야 합니다. 전월 적합성 점검.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공백 규명의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공백 발견 및 가설 도출. 자, 봅시다. 프롬프트. 아래 증거표를 비판으로, 이제 표가 있다면 아래 증거표를 비판으로 검토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 3가지와 그 원인 가설을 제시해줘. 진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 항목에 필요한 추가 증거도 제안해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반드시 유료로 사용해야 이런 명령어를 넣었을 때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AI는. 그 다음에 RQ 구체화 대안 제시 프롬프트입니다. 우리의 초기 RQ 후보를 더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측정 도구를 측정 도구 여기 가렸는데요. 측정 도구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줘. 이렇게 하면 측정 도구와 또 이제 RQ에 대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AI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프롬프트를 활용하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AI는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여러 번 시키고 나면 여러 연구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명령어를 넣었을 때 정확한 결과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하기입니다. 작성 전략, 성공적인 초고 작성을 위해 근거가 중요하죠. 논문에서는. 근거를 먼저 확립하고 단락별 논리 흐름을 설계한 후 생성해야 합니다. 단락별 흐름, 배경, 문제 정의, 연구 공백,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 자료를 우선. 이 말은 관련 연구 맵이나 개념도, 표 등을 먼저 설계를 하고 풀어서 쓰면은 더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 문책, 이게 가장 중요하죠. 논문에서는. 그 다음에 엄청난, 매우, 이런 등 모호한 수식어는 제거를 해주시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 모호한 수식어와, 모호한 수식어. 엄청난, 어떻게 엄청나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롬프트 예시를 보겠습니다. 구조 기반 초안 생성 프롬프트. 다음 개요와 근거표를 바탕으로 서론 초안 5단락을 작성해줘. 좀 더 구체적으로 갔죠. 프롬프트가. 제약사항. 각 단락은 최소 2개의 근거 인용 자립 표시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사실을 추정하여 생성하지 말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넣으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사실 및 인용 검증 중요한 단계고요. 연구 질문의 구체성, AI 투명성 및 보안, 그다음에 연구 공백의 근거, 저널 가이드라인 준수, 뭐 학교 가이드라인 준수도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윤리주의,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 독자를 설득하는 첫 관문이며 명확한 공백 갭과 구체적인 RQ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라운 논문 아카데미에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전화보다는 문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